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사무직 종사자나 학생들 같이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일을 하시죠? 의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자에 앉는가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자가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세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우선 의자는 일반적인 형태의 의자인데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게 좋습니다. 왜 바퀴가 달려있는 게 좋을까요? 앉아있을 때 아무래도 가만히 고정된 의자보다는 의자가 같이 움직여주면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순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체형에 맞아야 돼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엉덩이를 뒤로 다 붙이려고 하는데 오금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또는 의자가 너무 작아서 내가 엉덩이를 비집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된 의자라도 나한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허리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자 곡선이라고 하죠. 자, 의자 등받이 부분에 이런 C자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선으로 된 형태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길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짧거나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길거나 또는 허리가 짧거나 그렇기 때문에 의자는 내가 팔걸이, 의자 높이, 등받이 기울기 이런 것들을 조절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셔야 내 몸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허벅지 쪽까지 길이를 재요. 우선 첫 번째, 의자 높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이렇게 동동 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의자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발이, 무릎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당한 높이는 내 신체 사이즈, 발바닥에서부터 앉았을 때 우리 허벅지가 90도, 정강이뼈랑 90도가 됐을 때 이 높이에서 발바닥까지, 자, 이 수직거리가 바로 의자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줄자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일단 앉은 상태에서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시고 줄자를 이용해서 정강이뼈 수직 길이를 잽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재냐면 허벅지 위쪽이 아니라 뒤허벅지 쪽 있죠. 뒤허벅지 쪽까지 길이를 재요. 자, 이렇게 쟀을 때 제가 47cm 정도 나옵니다. 47c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47cm를 의자 높이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 바닥에서부터 의자 닿는 부위 있죠. 여기까지가 47cm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길이를 재서 지금 의자 높이를 재봤더니 45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2cm 정도 더 올려줘야 되겠죠? 자, 살짝 올려서 재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47cm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먼저 가지런히 놓고 무릎을 90도로 만들고 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발이 지면에 잘 닿아 있고 허벅지도 고르게 우리 좌판 부분에 닿기 때문에 앉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자 높이를 조절하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뒤로 깊숙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느 부위를 봐야 되냐면 오금을 봐야 됩니다. 오금. 이 오금 부위가 의자 좌판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 걸리면 안 돼요.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금 뒤쪽, 우리가 몸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겨드랑이, 오금, 사타구니 이런 데는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런데 엉덩이를 뒤로 다 붙였는데 어떤 분들은 다 붙이기도 전에 걸려버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오금을. 신경과 혈관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아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가뜩이나 심장보다 멀리 있고 아래에 있는 종아리에 있는 그 피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강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불편하니까 양반다리처럼 다리를 올려버려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의자를 엉덩이를 앞쪽에 걸터 앉고 등받이를 기대야 되니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나와서 이 뒤쪽 부분 등이 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딱 앉았는데 의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오금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쿠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쿠션을 이용하셔서 허리 부분에 받치는데 쿠션의 폭만큼 내 몸이 앞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오금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이 오금 부위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잘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데 제 체형에도 큽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겠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런 쿠션보다 더 큰 거 받치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더 앞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금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쿠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쿠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의자 형태들은 허리를 받치는 위치가 곡선을 많이 만들진 않아요. 약간 완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곡선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또 약간 덜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곡선을 만들어 버리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허리 근육이 긴장이 돼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군들은 등받이 부분이 약간 완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허리가 좀 더 펴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분들은 끝에 부분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곡선의 형태로 된 모든 쿠션이면 다 좋습니다. 자, 이런 쿠션을 어디다 받치냐면요, 쿠션의 밑에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점,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벨트 라인 쪽 있죠, 벨트 라인 쪽에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벨트 라인 쪽에 약간 받쳐지고 꼬리뼈 쪽은 받쳐지면 안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꼬리뼈를 깊숙하게 집어넣고 허리 곡선에 맞춰서 가볍게 기대 주시면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상적인 허리 커브를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등받이 기울기입니다. 등받이 기울기는 비행기를 타셨을 때 이착륙을 할 때 우리가 등받이를 수직으로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불편하고 갑갑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등받이가 수직으로 90도로 올라갔을 때 허리 근육이 더 긴장이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허리를 어딘가에 기대는 자세가 허리 근육을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등받이는 약간 뒤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 각도가 110도에서 120도 사이예요. 자, 등받이 각도가 너무 과하게 뒤로 눕혀지면 목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몸통과 목의 라인을 한번 보세요. 각도를 보시면 많이 꺾여요. 우리가 머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등받이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일을 할 때 머리를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북목도 조금 더 하게 되면 목 쪽이 꺾이면서 목 디스크나 목 뒤쪽 근육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너무 뒤로 기울어지는 건 공부할 때나 일을 하실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조정을 해보면, 자, 이 정도 각도로 앉아주시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목 받침대가 있으면 목 받침대에 기대거나 가볍게 목을 세워주시면 이 정도에서는 목 꺾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공부를 하거나 건강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 기울기는 110도에서 120도. 이건 내 느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팔걸이에요. 팔걸이는 없는 의자보다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을 기댔을 때 어깨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걸이가 있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팔걸이가 또 높은 경우예요. 팔걸이가 너무 높게 되면 어깨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으쓱 자세가 나옵니다. 팔걸이가 높거나 책상이 높아서 어깨가 으쓱하면서 근육 길이가 짧아져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자세 만드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가 닿을 수 있는 정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도 높이로 팔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의자에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의자 높이 조정과 등받이 기울기, 쿠션 사용, 오금이 열려 있느냐 아니면 눌려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몸은 스스로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업무 몰입이나 공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의자를 잘 조정을 해보시고 내 체형에 맞게 바른 자세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자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것들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세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른 자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니터 높이가 낮으면 우리가 자세가 눈이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서 구부정하게 되고요. 또 모니터 높이가 너무 높으면 고개를 젖히면서 나도 모르게 목 디스크를 압박하게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위치나 이런 체형에 맞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자세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주변 정보나 환경을 접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세를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을 자극하는 이 모니터가 우리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 모니터를 생각하실 때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러면 약간 불편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모니터 높이를 적당히 높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 높낮이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 골반을 세우시고 등을 펴시고 키를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눈썹 높이대로 그대로 수평으로 팔을 그어 보세요. 모니터 끝부분이 눈썹 높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썹 높이보다 아래에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모니터 받침대나 또는 책을 이용해서 밑에 부분에 올려서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눈이 모니터를 바라보기 편하고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적절한 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 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밑에 있는 글씨를 본다든지 이제 글자 크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만약에. 그럼 잘 안 보이면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 거리를 잘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팔을 딱 뻗었을 때 손끝에 닿는 범위에 모니터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그런 글자 크기나 자주 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식별이 가능한지를 보세요. 바른 자세에서. 글자가 잘 안 보여, 식별이 잘 안 돼, 내가 조금 구부정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cm라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끌어당겼을 때 보니까 잘 보여. 그러면 이 거리가 여러분들의 적정 모니터 거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 보여, 난 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거리는 철저하게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내가 자주 쓰는 문자나 그림이나 이런 정보들이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 위치가 중요해요. 자,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서류를 모니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한 개를 쓸 때는 내 배꼽 중심과 모니터 중심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옮겨가 있으면 몸통을 돌리게 되겠죠? 몸통을 돌리는 순간 척추가 약간 옆으로 틀어지면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일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통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자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물건, 작업하는 도구들은 무조건 내 배꼽과 일치하도록 서로 중심을 맞춰서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세 개까지, 네 개까지, 여섯 개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중 모니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개 다 켜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간주해서 내 배꼽과 일치하도록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모니터 높이, 모니터 거리, 모니터 위치까지 잘 조정을 해두시면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이 키보드와 마우스의 높이와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고 뻗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팔꿈치를 몸에 붙이세요. 팔을 회전축으로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있겠죠. 내 몸의 중심과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그려질 겁니다. 이 범위를 우리가 정상 작업 영역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자주 쓰는 물건이나 도구는 이 안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타이핑을 치거나 작업을 할 때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적당히 휘저어 주신 다음에 이 범위가 그려지죠? 그 안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은 높이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놓아서 일을 하시면 손목과 어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높이도 맞추고 거리도 이 안에 영역에 놓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어깨에 부담이 조금은 더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다 맞춰놨잖아. 바른 자세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야? 팔을 온전히 다 들고 있어야 돼, 지금. 타이핑을 치는 동안에 마치 피아노 건반 치듯이 온전히 다 올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 팔 전체를 잡고 있는 중심을 잡는 어깨 근육들이 힘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키보드와 마우스, 이제 내 몸을 책상에 가깝게 놓으신 다음에 키보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실 텐데 15cm 정도는 어떤 자도 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길인데 이 정도 길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 팔 길이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15cm 정도를 책상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면 15cm가 나오죠? 자,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줄자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우리 팔 길이에서 중간 정도로 이렇게 걸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책상에 올려놓고 타이핑을 치고 마우스 작업을 하시면 온전히 막 들고 치는 것보다 어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트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일반 데스크과는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세팅을 하면 하나가 틀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눈이죠.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이상에는 이동용으로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타이핑을 칠 정도로만 높여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눈썹 높이까지 높여주면 타이핑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지 마시고 이런 받침대 같은 거 간단한 거 이용해서 뒤쪽 부분을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앞쪽은 그대로 있고 뒤쪽만 살짝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핑도 칠 수 있고 모니터도 약간 올라가 있는 말 그대로 절충안을 찾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만이라도 높여서 작업을 하시면 바닥에 놓았을 때보다 자세가 덜 구부러지게 됩니다. 훨씬 목이 편안해져요. 자, 이런 식으로 노트북도 받침대를 받치되 보조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 높이로 뒷부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자세를 도구에 맞추지 말고 도구를 내 자세에 맞춰라. 왜?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스트레스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자세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그게 뭐냐면 허리와 무릎이 오래 서 있을 때 아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설거지를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데가 어딘가요? 발이나 무릎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일하는 환경이 바닥이 너무 단단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이 너무 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체중이 바닥을 누르는 힘과 그리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 힘의 접점이 바로 발바닥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푹신하지 않고 단단한 곳에서만 일을 하시게 되면 발목과 무릎 이런 데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방 매트 같은 거 있죠. 쿠션의 이 두께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매트들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분, 2분, 3분,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 발바닥에 쌓이는 그 지면에 대한 반발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걸 이 쿠션이 많이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쿠션 위에서 일하시는 게 무릎과 허리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딘가에 이제 발을 올리라는 의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서 있을 때 기저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발을 모으고 서는 것과 그 다음에 벌리고 서는 거. 그러면 이 기저면은 뭐냐면 이 발의 두 지점을 연결한 면적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발을 모으고 있을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그러면 기저면이 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반 너비로 벌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서 모았을 때보다는 면적이 넓어지죠. 기저면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세를 잡고 중심을 잡을 때는 기저면을 넓게 자세를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대각선으로 발을 놓는 거예요. 자, 한 발은 뒤로 한 발은 앞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발 받침대를 이용해서 밑에다 놓으시고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실 때 발을 가볍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면이 넓어지면서 허리가 중심 잡기가 더 편해집니다.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리와 몸통에서 중심 잡기가 더 편해요. 이걸 30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놓으시면서 그 상태에서 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실리는 부위들이 분산이 되면서 허리랑 무릎의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만약에 설거지를 할 때는 앞에다가 뭘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다 놓으세요. 바깥쪽에다 놓으시고 싱크대 앞에 무릎을 대신 다음에 발을 넓게 벌리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래도 자세 중심을 잡는 데 많은 에너지들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계산대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스탠딩 의자라고 있어요. 엉덩이만 살짝 걸쳐놓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우리 바 같은 데 가면 높게 돼 있는 의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자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엉덩이라도 살짝 걸쳐 놓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자세는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그런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작업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작업물들이 놓여져 있는 작업대가 있어요. 이 작업대의 높이가 실은 여러분들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서 있으면 가장 좋은 작업대의 높이는 제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범위 안에 작업대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범위냐면 밑에서는 골반이에요. 그러니까 골반보다 밑에 작업대가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로는 명치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손끝이 닿는 범위, 명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서 골반까지, 허리 벨트 라인까지.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작업물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게 어깨 건강, 허리 건강에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인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팔을 내려봐요. 팔을 내려본 다음에 손목이 있어요. 손목. 밑에서는 손목 높이까지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어깨 높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팔을 뻗었을 때 손끝이 닿는 범위 있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위에서는 이 정도, 앞에서는 이 정도, 밑에서는 손목까지.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그 바깥쪽 범위들입니다. 손목보다 아래에서 무언가 일을 자꾸 반복을 할 때, 그리고 어깨 위에 있는 작업물들을 손으로 무언가 나르거나 움직일 때, 이 보통 정도 영역 밖에 그 작업물이나 작업대가 벗어나 버리면 어깨와 허리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일을 할 때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서서 일하는데 막 숙여서 오랫동안 숙여서 일하고 몸을 비틀어서 팔을 뻗고 일하고 밑에 바닥은 딱딱해 갖고 발바닥은 계속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 건강, 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신발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이용해서 환경과 작업대의 높이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느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허리 요통과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바로 뭐냐면 물건 들기 자세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또 병원 신세 앉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물건 드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허리를 하면서 쓰러지시거나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을 들 때 그 물건의 무게를 가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또는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그 운동할 때 모든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할 때 점프를 했다가 떨어질 때 이것마저도 점프를 할 때 드는 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쯤 돼서 착지하겠구나.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운동 기능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하지 못한 행동들, 점프해서 계산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어깨로 푹 친 거예요. 이건 내가 계산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발목을 접지르는 겁니다. 계산을 못한 행동들 때문에 근육이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삐끗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긴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곰인형이 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곰인형의 무게가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다 계산이 이제 끝났죠? 그 상태에서 몸에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물건의 무게를 들기 전에 가늠해봐라.
택배 상자 기다리던 거 바로 왔다고 막 뜯어보고 싶었고 한번 팍 들려고 하다가 삐끗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막 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시켰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늠해보고 들어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상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늠해보고 가깝게 들어서 제가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게를 가늠해보라 그랬는데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럼 허리를 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의 너비.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골반보다 넓게 해서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겁니다. 마치 그 와이드 스쿼트 할 때처럼 넓게, 뭐 스몰 스쿼트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발바닥 발이 서로 닿는 기저면이 넓어지죠. 그럼 안정감 있는 자세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물건의 무게를 가늠해 봐야 돼요. 아, 이 정도 무게구나.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늠한 상태에서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어떤 자세든 어떤 움직임이든 부상 예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양옆으로 넓게 벌리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대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발은 뒤로, 한 발은 앞으로. 우리 런지 동작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기대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물건 가늠한 다음에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 겁니다. 움직임을 연습할 거예요. 물건을 구부릴 때 어떤 움직임을 내가 연습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는 근육들이 여러분들 감자탕 드실 때 그 뜯어먹는 속살들 있죠? 그게 바로 허리를 잡고 있는 심부 근육인데 이게 허벅지 근육이나 가슴 근육처럼 큰 근육이 아니에요. 속에서 그 뼈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작은 근육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힘을 내는 거지 그 한 근육은 근육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면 꺾이는 부위 중에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부위의 근육이 긴장을 할 거예요. 이 무게가 무겁다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관절에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어야 돼요. 허리는 펴고 고관절을 접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셀카봉을 준비해 주세요. 효자손도 괜찮아요. 뭔가 긴 막대기처럼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엉치뼈,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뒷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지점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목, 허리는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발 넓게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만을 이용해서 구부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보이시나요? 셀카봉으로 척추를 하나로 묶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쓰고 연습을 하다가 이걸 빼고 나서도 그 움직임, 구부러지는 움직임을 만들면 마치 셀카봉을 뒤에 대고 있는 것처럼 척추가 안정감 있게 고정된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의자 앞에 아주 가벼운 물건을 놓습니다. 셀카봉을 댄 느낌처럼 허리를 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다시 내려놓고. 이걸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입니까? 아니에요.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러면 그게 손해를 통해서 대뇌에서 기억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들 때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들이 나오겠죠. 움직임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벼운 걸로 연습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걸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이렇게 가깝게 이런 식으로 발의 기저면도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렸다가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허리를 펴고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셀카봉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전에 바른 자세 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새끼손가락은 배꼽, 엄지손가락은 명치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뒤에 셀카봉 있는 것과 똑같이 앞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른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가볍게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 움직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움직임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물건 많이 나르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배에 힘 줘라. 물건 들기 전에 배에 먼저 힘 줘라. 이게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배 양쪽을 세로로 이렇게 옷 결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몸이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 손과 손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배꼽 쪽으로 안으로 모아주세요.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배꼽 아래쪽을 중심으로 힘을 살짝 주세요. 자, 응용을 하면 허리를 펴고요. 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물건 무게 가늠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랫배에 힘 살짝 주고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연습할 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반복해야.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는 비틀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 가장 안 좋은 물건의 위치가 대각선에 놓여 있을 때. 이때 허리 삐끗하기가 쉬워요. 이 상자가 왼쪽에 있잖아요. 제 기준 왼쪽에 있으면은 몸을 비틀어서 숙이면서 이렇게 어딘가에 위로 올려야 될 때 이때 허리가 다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물건을 정면을 바라보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순서대로 동원을 해서 놓을 때도 정면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바쁠 때 이런 거 계산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언제? 일단 택배 상자 뜯을 때부터 연습해 주세요. 거기 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자는 가벼워 보이는데. 아시겠죠?